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동구를 찾아갔습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방어동 일대. 이들이 모여 사는 원룸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인적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대신 붙어 있는 건 임대 공고문인데요. 대부분의 건물이 세입자를 구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원룸 건물 한 곳엔 서로 다른 부동산 3곳의 임대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 보면 대출 2, 3억 다 평민들 2, 3억 있거든요. 방금 하나 빠져버리고 나가서 못 받으면 사고 나가요. 인근의 번화가로 가봤습니다. 선박 감독관으로 울산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주민들에게도 인기를 끄는 곳인데요. 저녁 7시가 넘어가는데 도로에는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들에도 손님보다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는 이 횟집.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10개가 넘는 방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이게 회식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일반 가족 단위로 오시고 또 옆에 집도 우리가 다른 자리가 있거든. 그거는 단체로 오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는 항상 사람이 많았네요. 두 군데 다 많이 했지만 요즘은 좀 오시는 손님도 좀 주문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산 거. 이제 뭐 해도 비싼 거 잡숫했는데 요즘 오면 뭐 간단하게 탕 종류, 뭐 햇밥 물에 금요일 저녁이면 부서의 회식 자리로 떠들썩했다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불경기는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도 점점 금요일 되면요. 엄마 나가 제끼리 춤추고 몇 개 마시고 막 따뜻한데 엄마 거 나가는데 사람이 없다니. 이 동네 원룸도 다 비고. 지금 당장 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비 심리부터 얼어붙은 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조선소 전체가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일감이 줄어드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지금은 조선소의 도크마다 건조 중인 선박들이 들어차 있는데요. 이 도크들 가운데 비는 곳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새로 확보한 일감은 선박 3척. 지난달에는 한 척도 추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일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어느 도크부터 비울 것인지 효율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경기가 한꺼번에 침체되면서 해운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배를 만드는 조선업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한 해 100척이 넘던 선박 수주량이 2009년 한 척으로 뚝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양 플랜트 분야입니다.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탐사하고 시추하는 장비인 해양 플랜트. 최근 몇 년 사이에 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조선업계 전체가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분야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데다 중국의 선박 건조 실적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조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으로 해양 플랜트 육성에 나선 겁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인력 구성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2008년에 7,800명이 채 안 되었던 해양 플랜트 부문의 인력은 2014년에는 19,200명을 넘기면서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던 인력 비중이 6년 만에 40% 수준까지 치솟은 겁니다. 2014년에는 협력업체까지 6만 7천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는데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해양 플랜트 분야의 수주 실적은 2013년에 1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정점을 찍었지만 그 해를 기점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2년 전의 4분의 1 수준. 게다가 이 중에 절반가량은 새롭게 일감을 따온 게 아니라 설계를 바꾸면서 주문 금액이 늘어난 데 불과합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해양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 자체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전체가 해양 플랜트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면서 업체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일감 자체의 수익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충분한 우리가 맵집을 갖고 실력을 갖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초등학생의 어떤 역량을 가진 사업체가 지금 대학생들하고 같이 한판 싸움을 벌였지 않았냐.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 2공장.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출입문도 잠겨 있습니다. 경비를 서는 직원 한 명만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해양 플랜트 물량이 넘쳐나던 지난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작업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급히 공장을 새로 지을 정도였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지난달부터 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일감이 없어지면서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창사 이래 최대였다던 인력은 그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임원의 4분의 1, 60명을 줄였는데 상당수는 실적이 부진한 해양 플랜트 사업부 소속이었습니다. 일감이 넘쳐서 타 지역에서까지 찾아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떠났습니다. 동구의 구동산 경기 위축이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작된 것도 이들이 울산을 떠나면서 방을 비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에 울산에서 구직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은 9,454명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주목할 건 이 중 제조업에서 일했던 사람의 비율입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40% 전후를 유지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60%를 넘겼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인력 감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조선업의 몫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희망퇴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선업 종사자가 대다수인 동구의 지역 경제 전체가 급속하게 얼어붙은 겁니다. 물론 조선소가 지금 당장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아직 선주에게 넘기지 않아서 할 일이 남아있는 물량, 수주 잔량은 95척으로 앞으로 한두 해 정도는 일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부채 비율은 221%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7,000%가 넘는 대우조선해양, 306%인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주 채권은행인 KB 하나은행에서도 경영난과 향후 위기를 대비한 자구책을 요구하긴 했지만 아직 현대중공업을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조선업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경영 안정자금 공급과 대외 마케팅 협력 등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협조,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 시장 주재, 조선산업위기대책 지원단을 바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갖고 있는 일감마저 다 떨어지는데 신규 수주가 없다는 겁니다. 대외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몇 년 안으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수주 절벽을 메우는 것과 동시에 업계의 먼 앞날까지 설계해야 하는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일개 기업의 경영 전략이었던 간에 그것도 실패.
그죠? 그 책임을 주주들은 주식회사니까 자기 직원만큼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종사했던 근로자라든가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지역사회 그리고 어떤 그 연간 산업들은 어떤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북구 매곡과 중산산업단지,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의 하청업체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은데요. 산업단지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건 공장 건물을 내놓는다는 현수막입니다. 곳곳에 공장을 임대해주거나 팔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커다랗게 임대 현수막을 붙인 이 공장은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매곡과 중산 산업단지에서는 이렇게 공장을 정리하고 건물을 내놓는 업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대다수는 조선업체의 하청업체들, 주로 해양 플랜트 분야에 종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중공업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 중공업 쪽인데 물량 자체가 거의 뭐 50% 이상 줄었는데 지금 중공 물량 외에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영업해가지고 물량을 일부 이제 작업하고 있죠. 지난해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일감을 위주로 공장을 돌려왔는데 이제는 맡고 있는 작업들도 대부분 끝나가는 데다 더 이상은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엔진 대수가 이만큼 생산될 거니까 내가 지금 착하면 안 된다. 그때 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기는 실질적으로 늦다. 그래서 자기는 준비를 하라 이래가지고 공장 이렇게 크게 지은 업체들이 꽤 많아요. 공기업에서 수주를 못하니까 대수주를 못하니까 물량 자체가 그냥 반으로 더 줄어버리고 있는 공장만 가지고서도 물량이 다 될 건데 공장 덩그리 나왔으니. 해양 플랜트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하청업체들은 울산 바깥에까지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경북 경주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손대지 않은 원자재에 멈춰선 기계들까지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이어지던 공장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평일 낮에도 단지는 한산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표였던 서모 씨였습니다. 서 씨는 이날 새벽 5시 반쯤 다른 하청업체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수상했던 동료 사장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만에 자신의 차 안에서 발견된 서 씨 옆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은 없는데 3년 넘게 적자를 보고 있다.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70여 명을 고용한 서 씨의 업체는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4대보험 체납되고 급여 해결 못하다 보니까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월급이 깎인 직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등 안팎의 압박이 커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은 서 씨의 사례가 한 번뿐인 일이 아니라면서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임금을 못 주고 경영난을 겪는 게 아니라 애초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적게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돈을 덜 주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왜 줄이고 얼마나 덜 주는지 공개를 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이 대책위원회까지 만들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울산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등 진화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폐업으로 가면은 퇴직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퇴직금도 못 주는 그런 상황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에서 이렇게 손을 대야 할지.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계속되는 한
하청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하청업체 대표들과 상생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원청의 요구로 작업 비용이 더 드는 걸 하청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건데요. 원 하청이 상호 존중하고 상호 양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각오로. 그 시각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며 항의했습니다. 상생협약은 업체들 간의 약속일 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고용 안정, 보장 없는 상생협약, 공연불이다, 집값 중단하라. 원청에 소속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아직 예고만 되었을 뿐이지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말까지만 해도 4만 1,000명 수준이었던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 수는 올해 3월이 되자 3만 3,0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반도 안 되는 사이에 8천여 명이 현장을 떠난 겁니다. 전체 인원의 20%가 줄어든 대규모 인력 감축인데 지금도 인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한 2년 전 같으면 그나마 1개월 전에 폐업 공고를 내고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당일날 폐업 공고도 없이 구두로 한다든지 그래서 전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새로운 수주가 없는 해양 플랜트 사업부를 중심으로 작업을 마친 업체들이 현장을 나오면서 소속된 직원들의 일감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이 종료된 것이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이나 다름이 없는 처사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보장받지 못한 채 회사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된 울산 지역의 조선업 하청업체는 34곳인데 이들이 폐업을 하면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된 임금만 197억 원, 직원 1명당 580만 원 수준입니다. 4월 달에가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거기는 평균 우리가 보통 보면 30건 정도로 하는데 50건이 넘었어요. 그만큼 이제 임금을 못 받아서 좀 상담물을 많이 헐어왔죠.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은 최근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반장이 다 모아놓고 사무실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을 갔는데 각자의 근로계약서를 다 미리 해가지고 임금과 근로해가지고 계약서를 미리 다 뽑아놓은 상황이고 개별 이름을 부르면서 지급하면서 이제 사장이 한마디 하시고 그 부분은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나가야 된다. 정리해고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니는 60만 원 수당 없어. 사인 안 합니다. 이제 끝이죠. 그리고 퇴근할 때쯤 되니까 여기에 가지고 딱 이제 그 문자가 온 거죠. 최 씨가 문자 메시지로 받은 새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맨 아래에 5월 1일자로 수당을 폐지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 씨의 이름을 적고 사인할 칸, 도장을 찍을 부분만 비어있는 새 근로계약서. 만약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최 씨의 월급은 한 달 28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한 번에 6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근거 자체도 임금 삭감에 대한 원청에서 얼마가 해가지고 삭감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아주 모색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좀 경기가 살아나고 피어진다 그러면은 합당한 대우를 해줄 거다. 이런 제시들을 해야 먼저 마음을 연다는 거죠.
하지만 최 씨처럼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나빠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요. 조선업의 경기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정규직도 곧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고용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에도 일을 하는 쪽을 택하고 만다는 겁니다. 원청의 위기가 하청으로 넘어가고 그 위기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 조선업의 위기는 원하청 모두에게 다가온 어려움인데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쪽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는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조정 소속 4층 노동자들은 그냥 떠나는 거죠. 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들의 고통을 어느 누가 말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은 작년에 7,700명이 이미 잘려나갔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함께 살자라고 MOU 체결을 한다는데 누구와 함께 살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